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항상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근데 편지 쓰듯이 보냅니다. 오늘 장은 어땠고,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종목은 어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는데, 오늘 이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시장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거를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뭐 앵무새처럼 맨날 하는 말인데 뭐 오늘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로 이제 많이 흔드는 그 변동성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 변동성 위아래로 흔드는 폭이 예전에는 뭐 10%였다면 이제는 20%일 거고, 앞으로 더 고가권에 올라가서 흔들면 30% 이상 흔들 겁니다. 근데 그게 뉴 노멀이에요. 당연한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최청 매니저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 2주간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10개 중에 9개 종목이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8개에서 9개 정도가. 그중에서 이제 화학, 철강, 중소형주 이런 애 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런 종목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잡테마주 제외하면 대부분 10개 중에 8개 종목 이상이 15에서 20% 이상 다 빠졌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뭐 너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혼자 이제 더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내려간 만큼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더 고가권으로 오면 더 많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내려올 때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종목을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종목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궁금해요. 삼성전자 핸드폰 만드는 거 알죠? TV 만드는 거 알죠? 그리고 가전제품, 청소기, 냉장고 만드는 것도 알죠? 그러면 그 사업부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사실 있죠.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이거를 아마 제가 빨리 지나갈 거고 지금 밑에 이제 이렇게 주소를 이거 제가 다 써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받아 적으실 수가 없으니까 캡처를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이제 다시 보기를 꼭 보시고, 매일경제TV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매일경제TV에서 이제 최청 매니저님 무방처럼 무료 방송 참여도 가능한, 아까 전에 나간 그 배너 있죠? 못다한 이야기, 그거 누르실 수도 있으니까 매일경제TV 그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단 다트죠? 뭐 이거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린이 분들도 이건 아실 거예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면 이게 활용도가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없고 딱딱해 보이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시서류 검색 여기 있습니다. 공시서류 검색에 들어가시면 뭘 검색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포비돈이라는 관련주가 있다. 최근에 포비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빨간 약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포비돈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포비돈 관련주를 내가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라와서 보통 찾으시더라고요. 막 녹색 포탈 같은 데다 포비돈 관련주 뭐 이렇게 쳐가지고 찾으시는데, 그거 나오기 전보다 내가 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공시서류 검색에 이제 또 이거는 팁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시서류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포비돈 치시면 돼요. 끝입니다. 포비돈 치시면, 예를 들어 뭐 현대약품이 뭐 만들고 어떤 회사가 뭐 만들고 하면서 상장사가 된 모든 공시에서 포비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공시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다음 어떤 종목인지도 다 보여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포비돈을 만들지는 않는데 경쟁사 포비돈이랑 우리가 만드는 비슷한 약이랑 경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포비돈이라고 나온 것 중에 몇 개 보시면 그냥 얘네 포비돈 하는구나, 끝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도가 엄청 높은 건데, 오늘 활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HTS 영웅문 기준으로는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코드번호 0919 치면 여기 앞에 봤던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실적 공시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뭔지는 아시겠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PER이 몇 배인지, PBR이 몇 배인지, 작년에 배당 얼마나 했는지, 이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은 전년 배당금, 작년에 한 배당금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냐는 겁니다.
시총. 지금 시총 예를 들어서 100조인데 배당을 작년에 2조 3,700억 했으면 2.30% 나오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시 보는 법. 여기 들어가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회사 내용을 내가 궁금해요. 삼성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고 있지만 뭐 EM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GMB 코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생소한 종목, 물론 소차테마라 좀 최근에 유명해진 종목이긴 한데 좀 생소한 종목들도 이거 보면 다 나와요. 회사 내용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가장 최근에 발간한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분기 보고서 이게 실적 시즌이니까 참고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실적 시즌만 되면 실적 발표 언제 하냐고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분기 보고서가 언제 나오냐면 플러스 45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기 보고서도 플러스 45일. 사업 보고서는 플러스 90일. 이것만 그냥 외우면 끝나요. 엄청 쉬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기 보고서는 그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까지 공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문제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한 해 만에 이 소리 하고 있죠. 그럼 3분기가 언제 끝나요? 7월, 8월, 9월에 끝나죠. 이제 3분기가. 그럼 3분기가 끝나고 나서 플러스 45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9월 말일부터 45를 더하면 대충 계산해도 몇 월 며칠이 나오나요? 11월 15일이죠. 끝이에요, 이게.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먹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하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안 하는 회사는 보통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회사 실적에 진짜 문제 있어서 도저히 공시를 못하는 그런 회사가 정말 나옵니다. 가끔. 그건 아주 가끔 있는 사례고 보통 실적 발표 안 하는 회사들은 여기서 15일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다 합니다. 근데 안 하는 회사들은 15일씩 보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자회사가 많으면 그래요. 연결 자회사가 많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자회사 엄청나게 많죠. 지분 들고 있는 회사. 그런 거 다 합산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보름 정도 말미를 더 주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11월 15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기 보고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2분기가 끝나면 반기가 끝난 거죠. 그럼 2분기 6월 말일에 45일 더하면 언제예요? 8월 15일이죠. 8월 15일까지 공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는 1년 단위니까 12월 31일에 올해 1년 결산이 끝나죠. 여기에 90을 더하면 언제예요? 3월 말이죠. 3월 말까지 하면 돼요. 끝입니다, 이게.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항상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 언제 뭐 실적 발표 언제요? 물어보실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플러스 45, 플러스 45, 플러스 90,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 보고서가 반기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잠정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는 진짜 실적 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안 했다고 표현을 한 거고 지금까지 나온 정규 보고서 가장 최신 거는 2020년 6월에 발간된 반기 보고서. 근데 여기도 보시면 반기 플러스 45라고 했죠. 그럼 언제까지 공시해야 될까요? 6월 말에 끝나고 45를 더하면 8월 15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죠. 삼성전자 공시 언제 했어요? 여기 나오죠. 8월 14일. 제 말 맞죠? 8월 14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5만 더하면 쉽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업의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회사 내용을 보시겠으면 사업의 내용 이걸 누르세요. 이거를 그냥 누르고 그냥 달달 읽으면 됩니다. 일단 사업의 내용을 먼저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읽으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냐면은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나. 이거 누른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 사업 부문이 나오죠. CE 부문, IM 부문, DS 부문, 뭐 DP 부문, 하만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CE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전사업부예요. 삼성전자의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를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IM은 뭐 하냐면 IT랑 모바일이죠. 무선사업부,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가 여기 들어가고 DS가 뭐냐면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사업부예요, 이게. 그 DP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사업부.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여기로 들어가고 삼성 가전사업부고 삼성 무선사업부고 삼성 반도체 사업부인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뭐냐면 몇 년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조주고 전장사업 업체인 하만이라는 회사를 구조주고 인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자회사니까 하만 사업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죠. 일단 IM 부분이 뭐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IT 모바일이니까 무선 사업부.
핸드폰이죠.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 나옵니다.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그냥 나와요. 아예 알려줍니다. 우리가 뉴스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시 보면 다 나옵니다. 얘네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이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시장 점유율은 외부 조사 기관인 스트레치 애널리틱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참고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핸드폰, 삼성전자 핸드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에 16.3%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작년에 17.5%였으니까 떨어졌죠. 핸드폰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에 떨어진 겁니다. 이때는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떨어졌고 올해 하반기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업의 개황, 영업 업황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당사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휴대폰 시장에서 글로벌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2011년 이후로 9년 연속 전 세계 1등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고 뭐가 중요한 회사인지.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은 무선사업부 걸 봤지만 이거는 반도체 사업부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가장 전 세계 1등인 게 이제 D램이랑 낸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D램부터 점유율이 이제 나오는 거죠. D램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올해 상반기에 43.8%, 세계 1위죠. 그리고 작년에 43.7%, 재작년에는 43.9%. 이거 어때요? 그냥 매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6년 이상째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TV에 들어가는 패널도 많이 만드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패널이 주력이에요. 삼성은 TV가 주력이 아닙니다. 핸드폰이 주력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그 액정이.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 패널 점유율이 41%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사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가는 건 다 OLED 패널이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OLED, 핸드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LCD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높죠. 그리고 하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사업,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저게 뭐냐면 디지털 콕핏이 이제 우리 차 타게 되면 계기판 디지털로 돼 있죠. 요새 나오는 차들은.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이제 저기 내비게이션이 나오거나 노래 선곡을 할 수 있는 그 화면 액정이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데 하만의 지금 콕핏 점유율이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뭐도 잘하고 핸드폰도 1등이고 메모리도 1등이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1등이면 뭐예요? 돈 얼마 버는데 다 나오죠. 그냥 사업부별로 다 나와요. 그냥 보시면 가전사업부 전체 매출의 18%밖에 안 되죠. 전체 영업이익의 8%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가전 필요 없네.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주가가 죽어도 못 오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IM 이제 무선사업부가 전체 매출액의 40%고 야 많이 하네. 전체 매출의 무려 40%가 핸드폰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영업이익이 전체의 한 30% 정도. 삼성전자는 핸드폰이 중요하기는 한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근데 반도체가 나오죠, 여기에. 반도체 보시면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 28%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은 여기 보시는 지 핸드폰 사업부보다 매출이 작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업이익. 전체 영업이익의 65%가 반도체를 혼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삼성전자는 실적 볼 때 가전이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반도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DP 사업은 디스플레이 사업 얘기하는 거고 전체 매출의 11% 정도, 영업이익은 한 6, 7%밖에 안 되니까 중요하지 않구나. 방금 전에 얘기한 전장 사업 매출액 1.7%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해가 가시죠, 이제. 여기에도 점유율이 다 나오고 가동률까지 나와요, 심지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가동률이 나옵니다. 반도체 사업 보면 가동률 어때요? 그냥 100%예요. 왜냐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어차피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도 그렇고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돌려야 돼요, 공장은 어차피. 그래서 가동률은 100%인 거고 무선 사업부 가동률 80%, 공장의 80%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전 사업부가 80%, 무선 사업부는 한 67% 정도. 이렇게 딱딱 다 나오니까 제가 이거 시간을 지금 다 썼기 때문에 내일 무료 방송에서 추가로 이제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사업 보고서
하나만 봐도 그냥 끝이에요. 이 자기 회사들은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회사 뭐 잘합니다. 우리 회사 뭐 잘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 뭐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지금 특허 취득 뭐 해놨는데 이걸로 뭐 만들 거예요. 회사가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사업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뭐 잘하는지 다 써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을 아시려면 사업 보고서를 그냥 정독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히 아시려면 회사 내용을. 이게 뭐 테마주 하시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회사 내용이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회사 내용 보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구조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이거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거는 저기 그 내일 무료 방송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내일 장 끝나고 3시 40분에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나머지 이거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얘기를 못 했거든요. 나머지 내일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내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전에도 안내가 됐는데 매일경제TV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 내리시면 스치면 상한가 빨간색 배너로 또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스치면 상한가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거를 3시 40분에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시면 내일 이제 나머지까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